지난주에 저희가 이 생초콜릿 가게에서 알바하던 10대들이 사장님 몰래 무려 5천만 원을 빼돌렸던 그 충격적인 사건 전해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그 방송을 본 이 정육점 사장님이 나도 비슷한 일 당했어 라면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영상에서 나온 그 남성이 직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직원입니다. 그리고 사연도 공교롭게도 비슷해요. 이 제보자분이 이 정육점을 운영하시는데 장사가 잘 돼서 2호점을 내셨답니다. 그러면서 20대 직원을 고용을 했는데, 그런데 평상시 때 매출이 잘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현금 매출이 한 15%, 20% 정도 평소에 나오는데 그게 점점 줄어들었다라는 비슷하네, 겁니다. 진짜. 그래서 심지어 이것도 비슷해요. 너무 이상해서 장사를 접으려고 하다가 예. 그러다가 우연히 CCTV를 보니까 지금 보신 장면들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직원이 혼자 있을 때 정육점에는 고기 챙겨가고 돈 훔쳐가고 이랬던 겁니다. 자, 직원이 돈통에 있던 현금을 지금 훔치는 모습이 지금 CCTV에 잡혔는데 사장님이 그래서 8월 달 CCTV 영상을 모두 돌려보셨대. 자, 그랬는데 더 충격적인 장면들이 우수수수수수. 네, 이거는 저희가 영상을 직접 함께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직원이 손님에게 지폐를 건넸는데 돈통에 안 넣고 손에 쥐고 있어요. 쥐고 있어요. 한 손으로 단단히 쥔 채 마치 감추듯이 재빨리 정리하더니 고기가 담긴 봉지를 손님에게 건네고 자, 지폐 쥔 손을 슬쩍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또 다른 손님에게 지폐를 받는데 한 손으로 재빨리 접어서 저렇게 쥔 채로 자연스럽게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준비해서 줍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날인데요. 자,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준 뒤에 자, 손님이 거스름돈을 받죠. 예. 그리고 손님이 떠납니다. 돈통 안에 있는 지폐를 슬쩍 만지작거리는데 만지작. 한 장을 몰래 꺼내서 손 안에 숨기고 주머니로 또 쓱 넣습니다. 이야, 이거 이제 막 그 타짜에서만 보던 밑장 빼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직원 말이죠. 저렇게 현금만 인마이 포켓 했던 게 아니었답니다. 이 사장님이 이 직원을 보면서 진짜 해도 너 너무하다 생각한 장면이 있었다는데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투뿔 한우 업진살? 이게 무슨 말이죠? 전 이해가 안... 자, 정육점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소고기이긴 한데 그거를 자세하게 보니까 이제 업진살이구나, 이제 거기서 이제 이거는 좀 그냥 절도다 이런 느낌? 그 업진살이라는 게 좀 고급 부위인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고기용 부위 중에서는 꽤 그래도 마블링 있고 고급 부위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그것도 얘기를 했어요. 너 그때 뭐 식사로 소고기 구워서 먹지 않았냐. 근데 이제 본인 주장은 이제 그게 색깔이 좀 변해서 그렇게 됐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질투해서 그러니까 너무 신선해 보이던데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제가 봐도 꽤 선명하게 보이고 마블링도 어느 정도 보일 정도면 그래도 저도 육안으로 구분이 간다는 소리니까. 와, 업진살. 아. 자, 한우 감별사 우리 박준 변호사님. 업진살. 이 CCTV 영상으로만 봐도 마블링이 장난이 아닌데요? 업진살.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 업진살이 일단 방송 끝나고 드시고요. 요 부분입니다. 어디요? 소의 이 배 부분인데요. 복부 부분인데 소가 누웠을 때 배가 딱 닿을 수 있는 부분에 업진살이라고 그래요. 상당히 맛있고 우리가 안심 등심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예. 안심 등심보다 더 고급적이고 풍미가 뛰어난 육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소 한 마리 잡아봤자 3.5kg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세상에. 그 정도로 아주 희귀하고 아주 맛있는 부위인데 더더군다나 2+ 한우입니다. 그것을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이게 마블링이나 이런 거에서 등급이 신선하고 이렇게 더 좋은 거를 투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투뿔 등급의 업진살 한우를 이제 구워 먹는 모습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손으로 젓가락 챙겨서 고기로 진열대 쇼케이스 갖고 가서 구워 먹는 모습인데 직원 말로는 뭐 이렇게 설명했다요. 뭐 팔 수 없는 오래된 고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누가 저게 어디 팔 수 없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마블링 좋고 아주 신선한 2+ 한우이거든요. 그 업진살을 갖고 저렇게 먹는 모습. 또 이거 말고도요. 실제로 식사 대용으로 카드 같은 걸 법인카드를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직원들이 담배 사고 커피 사도 별말 안 했는데 아니 팔아야 될 업진살을 저렇게 구워 먹는 걸 보고 상당히 화가 났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만 해주시는 동안에 업진살을 찾아봤는데 업진살 살살 녹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 이 그러니까 고유명사처럼 그런 표현이 있어.
네. 야, 관용 표현이. 자, 팀장님. 저 직원이 지금 근무한 지가 1년이 됐다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피해액이 얼마예요? 그렇습니다. 손님들이 주는 돈을 갖다 챙기기도 했고 돈통에서 돈도 가져갔고 그리고 지금 말 안 되는 업진살, 치맛살이라고 하는데 고급비를 혼자서 구워 먹고 그 업주가 생각하기엔 한 2천만 원 상당을 아마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 봤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장이 이제 우리 제작진에게 CCTV를 많이 보냈는데 그중에 보면 8월 9일 하루만 해도 범행을 4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수시로 범행을 했던 것인데요. 사장에 따르면은 정육점 특성상 10kg짜리가 있으면 한 번에 파는 게 아니고 500g도 팔고 1kg도 팔고 나눠서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재고 조사를 정확히 해야만 정확한 피해액수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더 이게 황당한 거는 그 직원이 주변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돈을 모아서 50돈짜리 금목걸이를 사고 있다. 그리고 본인 명의로 아파트도 있다. 뿐만 아니라 사장한테 150만 원에 월 들고 있는데 9월부터는 250만 원을 적금을 들 거다. 이렇게 자랑하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저런 내용을 사진을 본 뒤에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던 것이죠. 이 사장님의 주장입니다만 사장님 추산 피해액 무려 2천만 원이랍니다. 배신감이 당연히 컸겠죠. 그래서 직원을 추궁했습니다.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얼마나 했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하고 그 전에 거래처 갈 때 2번 했다. 지금 한 1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건 자기가 책임지고 죄송하니까 그냥 퇴직금 잘 받을 거 있지 않냐. 그걸로 이제 퉁치자. 퇴직금을 안 받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가게에 들어온 현금 전부를 건드리는 거라서 또 그 다음에 가서는 뭐 700 했다. 또 그 다음에 저랑 또 얘기해야 되는 거 800 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도 사실 뭐 그걸 제가 믿어야 되는 건지. 와, 13만 원에서 800만 원 무려 61배가 뛰었어요. 대체 얼마 가져간 거니라고 하니까 2번 정도 13만 원 훔쳐갔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차피 1년 이상 근무했으니까 퇴직금 뭐 퉁치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사장 입장에서는 뭐 절도 사건이고 횡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 아버지를 만났는데 또 전달을 했다고 해 상황을. 직원 아버지는 한 3, 4개월간 500만 원 정도 가져간 게 아니냐 그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 직원의 하는 얘기는 700만 원 그랬다가 800만 원 그랬다가 계속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금액도 올라가는 건 문제지만 왜 돈을 훔쳐갔냐 이 말이 되냐고 하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적게 받는 것 같아서 직접 가져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기가 예. 일은 많이 하는데 어. 월급 자체 적으니까 어. 직접 거기 있는 걸 가져가면서 채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저도 제가 하는 일에 비해서 그렇죠. 우리 회사 금고 가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되지요. 양 변호사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다음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합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직원이 자기 아버지랑 얘기를 해보겠다면서 이렇게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저 훔쳐간 거 변제금 800만 원에 합의금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고민을 해보자. 토탈 1000만 원으로 정리하자.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장은 아니 변제금도 그렇고 합의금 조금도 고민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한꺼번에 정리하고 싶어하고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빨리 알려달라고 한다. 이거 뭐 보채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먹고 받으려면 맞고 말라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직원에게 변제 금액이 8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데 거기서 20% 정도는 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니 훔친 돈 아니잖아요. 이거 뭐 어디 빚 갚는 것도 아니고 훔친 돈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저 직원이 굉장히 두툼한 금목걸이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사장님이 목걸이만 빼도 1000만 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아무래도 시간 끌기 같아 보여서 그냥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고 민사소송 준비 중이라고 하십니다. 야, 저희 제작진이 저 해당 직원 측과 접촉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을 뭐 굳이 뭐 반론을 들어야 할진 모르겠습니다만 반론을 하실 게 있다면 그래도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한눈에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초콜릿. 최근 SNS에서 뜨고 있는 디저트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에는 경주에도 직영점을 열어서 한 달 매출만 수천만 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매출이 반토막으로 뚝 떨어지더니 최근엔 반의 반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수직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렇게 매출이 확 떨어진 데엔 사장님도 몰랐던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는데요. 대체 이 가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생초콜릿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 제보인데요. 전국에 5개의 직영점을 낼 정도로 꽤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지난해 새로 오픈한 곳의 매출이 계속 곤두박질 치길래 이걸 가게를 내놔야 되나 싶은 생각을 할 정도셨다는 거예요. 사장님 3년째 초콜릿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가 좋아서 지난해에 경주에도 직영점을 냈다라고 합니다. 오픈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한 달 매출이 6천만 원까지 나왔고요. 평균 한 4천만 원 정도로 굉장히 장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이 가게에 이제 10대 아르바이트생 2명을 두고 있었는데 한 명은 뭐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채용을 했고 그 10대 아르바이트생의 친구가 또 그 이틀 동안은 책임지는 5일은 한 사람이 2일은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근무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3월부터 이게 장사가 잘 되다가 매출이 갑자기 뚝 떨어져 가지고 점점점 떨어지다가 못해서 이 올해는 1,000만 원, 1천만 원, 6월부터는 이렇게까지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 매출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장사 계속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정도가 됐다고 하네요. 자, 평균 4천만 원 매출을 올리던 점포가 갑자기 1,000만 원대로 뚝 이걸 접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계셨을 때 한 손님한테서 메시지 하나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이런 거였다고 하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장 몰래 깎아드려요? 자,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손님에게 DM이 왔는데 이 앞전에 방문을 하셨을 때 계좌이체로 2,000원 할인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또 가서 현금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번에는 2,000원 할인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이제 저희는 뭐 영수증 리뷰 작성하셔가지고 1,000원 뭐 할인해드리는 이벤트는 하고 있는데 네. 뭐 그 외에 다른 뭐 어떤 계좌이체를 한다거나 뭐 현금으로 구매를 한다고 해서 할인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사장님이 모르는 할인 이벤트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SNS 계정으로 한 손님이 문의를 해왔죠. 계좌이체랑 현금 결제가 뭐가 다르길래 계좌이체 할 때만 2,000원을 더 할인해 주는 거냐라고 물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계좌이체로 할인을 받아서 결제를 했었는데 다음날 아이가 현금으로 구매를 했대요. 그때 카드랑 동일한 가격을 받더라. 그래서 원래 그런 건지 문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현금이랑 카드 둘 다 가격이 같고 영수증 리뷰를 하면 1,000원을 할인해드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더니 손님이 아니다, 계좌이체로 2,000원 분명히 할인 받았다면서 이체 내역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체 내역에 아주 낯이 익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알바생의 이름이었는데요. 사장님은 알바생이 본인 계좌로 돈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손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손님이 깜짝 놀라면서 다른 날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해보셔라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조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아니 그 계좌이체 그 계좌 주에 이름이 알바 이름이에요? 알바생이에요. 그럼 CCTV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알바생이 2명입니다. A 알바생은 처음에 이제 팔면서 뭔가 안내판을 하나 보여주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손님한테 보여주자 손님들은 그것을 이제 보자마자 휴대전화로 뭔가를 열심히 입력하기 시작했다고 예, 하고요. 그 이후에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고 물건을 받아갔고 손님이 떠나자 알바생은 또 그 안내판을 또 뒤로 숨기는 모습이 그러네요. 보입니다. 자, 알바생 한 명 더 있다 그랬잖아요. 예. 두 번째 알바생도 이 과정을 계속 반복했는데 요거는 하나가 포착이 좀 됩니다. 계속 하다가 계산대 뒤에 올려둔 알바생 휴대전화가 딱 켜졌는데 보니까 세상에. 입금 내역이 알림 문자로 오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자, 보여주고 입금했어요. 보여주는데 하니까 동시에 이렇게 떠버립니다. 깜빡. 자, 이제 손님이 말한 대로 계좌이체 와우. 할인을 안내를 해주고 돈을 알바생 명의의 계좌로 그대로 받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포착이 됐습니다.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사장님은 지인하고 같이 한번 이것을 좀 해보기로 한 겁니다. 와, 저 방금 소름 돋았어요. 자, 알바생들은 이 사장님, 제보자분의 얼굴을 아니까 사장님이 지인을 데리고 가서 직접 초콜릿을 구매해 보기로 한 겁니다. 뭐 일종의 언더커버 보스 뭐 이런 거죠. 자, 알바생 2명이 일하는 날이 달라서 둘 다 확인해 봤다고 하는데요. 당시 사장님이 보디캠으로 촬영한 영상 직접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피스타치오 카카오 인절미 이렇게. 응? 아 이거 계좌이체 하면 여기서 또 할인해줘요? 네. 그럼 저 계좌이체 할게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한번 들어볼래? 여기 네 계좌번호가 왜 적혀 있는데? 이거 제가 2,000원 떼고 받아가지고. 어? 2,000원 떼고 받아가지고. 그걸 왜 너가 2,000원 떼고 받냐고? 와, 교수님. 와, 얘네들 진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요. 너무 놀라서 저희가 다 입을 벌리느라 지금 예. 와.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사장님께서 이제 본인이 직접 들어가시면 이 알바생들이 얼굴을 알 수도 있으니까 지인과 함께 가서 지인한테 좀 들어가 봐라 얘기를 해서 지인이 대신 사러 들어갔더니 저렇게 똑같이 계좌 이체 시 2,000원을 할인해 준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께서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무슨 상황인지 추궁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이제 당황한 알바생들 10대였다고 합니다. 어디다 도대체 이 돈을 썼냐 그랬더니 이렇게 액수가 맨 처음에는 크지 않았는데 점점 커졌고 쇼핑도 하고 뭐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주 5일 알바하는 학생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알고 나서도 말리지 않고 이 2일 알바하는 학생까지 같이 가담한 거였습니다. 아니,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평균 매출이 4천만 원대였는데 6월 달에 유독 1,000만 원으로 훅 떨어졌다. 그럼 도대체 얼마를 양 변호사님. 글쎄요, 이제 그동안의 매출이 떨어진 부분 전체가 다 이 알바생들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영향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이 알바생들 바꾸고 나서 지난 열흘 동안의 매출이 그전에 매출 떨어졌을 때 한 달만큼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시니까 5일씩 일했던 알바생 같은 경우는 세상 지난해 열흘 만에 기존 한 달치. 예, 확실히 영향이 그리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2,000원씩 빼주면 저거 당연히 저라도 사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5일씩 일하는 알바생 같은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좀 돈을 빼돌려서 한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이틀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지난 3개월 정도 요즘 봐요. 한 400만 원 정도 두 사람이 합산을 하면 피해액이 한 5천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도 사장님이 5천만 원이요? 네, 화를 꾹꾹 눌러 참으시고 10대지 않습니까? 경찰에 신고하진 않고 부모님께 알렸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이 집에서 사과를 하고 변제를 다 했다고 합니다. 다 변제를 갚아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건 뭐 10대고 변제를 했고 사과를 했고 이걸 떠나서 저는 솔직히 이건 애들이 이게 어리니까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저는. 촉법 이것도 아니에요. 네. 나이도 좀 있을 뿐더러 횡령죄가 뭐 반드시 성립하는 상황이에요. 범죄가 됩니다. 그렇지만 사장님이 이제 변제를 받은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직영 매점 해놓고 아르바이트생한테 그냥 단순히 맡겨두고 신경 못 쓴 부분도 있다라는 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건 뭐 문제가 그렇죠. 아니잖아요. 근데 변제를 했기 때문에 또 부모님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경찰 신고는 안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믿은 사람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마 사장님이 아마 이 학생들 미성년자 뭐 미성년자 아니지만 이 젊은 사람들을 아르바이트생을 10대 알바들을 배려를 아마 조금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보를 한 이유는 그거예요. 자영업자들 비슷한 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영업을 아르바이트생한테 전적으로 다 맡겨두면 이런 문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제보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이거 모르겠어요. 저는 사장님이 정말 너무너무 마음씨 고우신데 저는 저 같았으면 글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슷한 사건들을 몇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재를 해서 고소까지 안 갔던 경우들이 대부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그냥만 맡기면 사람이 그냥 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물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온라인 시대라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로 문제가 생기는 거 왕왕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장님들이 100% 믿을 수만은 없다라는 걸 또 생각하셔야겠네요. 자, 정말 놀랍습니다.